오늘 목표가 뭐냐?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오래 사는 약품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도 2050년까지는 150세를 살 수 있는 약물을 만들어내겠다. 그걸 목표로 한 2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좀 달라붙어 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의 목표는 뭐냐면 약을 하나를 먹는 걸로 오래 사는 걸 연구하는데 사람의 뱃속에는 약 2kg가 넘는 미생물이 살아요. 그 미생물들은 지가 먹어야 우리 몸을 먹여 살립니다. 지가 먹기 전에 절대 먹여 살리지 않는데 약 하나를 만약에 생산했다면 걔들이 먹고 사람한테는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 미생물들이 잘 먹어야 돼요, 먼저. 그래야 자기들은 얻어먹으면서 도와주면서 사람을 뱃속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미생물이 주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보름 전쯤 되면 대변을 아주 대단히 많이 봅니다. 그 대변을 대단히 많이 보고 나서는 일단 소화기의 운동이 끝이 납니다.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 소화기가 운동이 끝나는데 우리 입속에서 만약에 저자가 씹을 수 있어서 연화, 렌질 수 있게 되면은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근육이나 연화 근육을 완전히 마비시켜요. 못 내리게. 그래서 보름 동안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방질 몸속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고 그러고 이제 죽는데요. 죽기 전날 보면 또 새카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뱃속에는 우리를 도와주면서 먹고 살던 그런 미생물이 있고요. 도와주지 않고 먹고 살던 미생물이 있는데 도와주던 미생물은 보름 전에 대변을 가득 볼 때 빠져나가고 탈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와주지 않던 미생물들은 도와주던 미생물이 떠나는 순간 그 순간 병원성 미생물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맨 거푸집을 사람의 인체를 파괴해야 되니까 맨 먼저 어디로 가냐? 폐로 올라가서 폐를 점령해요. 폐를 점령해야 산소 교환이 안 돼서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체를 파괴하다 거의 파괴가 끝나간다 할 때 이놈은 사람은 죽게 되고요. 이놈은 탈출하는 거예요. 까만 똥을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죽는데 미생물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생물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참 그 반갑다 그러잖아요. 그건 고향에는 그 땅 같은 땅을 이제 소유하고 있잖아요. 공유하고 있는데 그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잖아요.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가 바로 그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양수가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미생물이 볼 때는 자기들이 놀던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면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얘들은 반갑다라고. 실제로 악수하는 건 미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 99.9%의 미생물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 얘기 나왔으니 조금 더 가죠. 사람의 뱃속에는 그 무균 상태입니다. 뱃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젖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 속에 그 유산들이 꽉 차 있어요. 나올 때 감염이 딱 됩니다. 그리고 양수가 터지면서 항문에 있던 미생물하고 이게 같이 합쳐져서 애기한테 감염이 되고요. 그 애기 우유를 그래서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유를 소화시키면서 크다 보면은 밥도 먹고 뭐도 먹다 보면 이제 엄마가 씹어도 먹이고 뭐 할머니가 씹어도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래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같은 미생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족이 같은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같기 때문에 먹는 먹이가 같아요. 요즘 그 신문에 보면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났더라고요. 비만인 사람들한테는 마른 사람의 대변을 비만인 사람의 장에다 넣어주니까 비만이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미생물을 잘만 활용해도 뭔가 큰 일을 벌이는데 이 쑥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미생물을 아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그 병이 드는 게 왜 드냐면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그 몸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자분들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몸조리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 차가워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생로병사에서 일단 노가 되면은 바로 사가고 죽지는 않아요. 병이 들어야 되는데 그 병을 들게 하는 방법이 몸을 차게 하는 방법이에요. 1도만 내려가면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효소의 기능이 딱 절반을 떨어져요. 절반. 그 다음에 면역력이 1도만 내려가도 한 30%가 내려가고요. 모든 그 생리 기능 자체가 3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질병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그 여건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입을 벌리고 만약에 잠을 잔다. 그러면 혀가 다 아주 배짱 말라요. 혀가 마르면 코를 골게 되고 혀가 마르면 이를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를 가는 거나 코를 고는 거나 다 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이 이제 바짝 마르면은 코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귀도 말라요. 점액이 다 말라버리면 거기에 백혈구가 근무를 할 수 없어요. 그 백혈구가 전부 철수를 하면 이제 잡균 천국이 됩니다. 잡균. 그러면 이 잡균들은 입에 들어오는 이제 잇몸에 냄새를 일으키고 잇몸에 양침을 일으키고요. 그래도 어떨 때 이제 좀 심해지면 양치질 하다가 피가 나는 수도 있어요. 무슨 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양치질 하다가. 그 피가 난다는 거는 일단 그 혈관이 하나가 터졌다 이 소리예요. 혈관이 터지면 그 혈관은 어디로 정맥이기 때문에 바로 심장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입에 있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 심장에 들어가서 판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그 심장에서 일단 피 속에 있는 거는 전신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만성염증의 원인을 제공하고요. 뭐 우리가 그 뇌에 생기는 뭐 우울증, 자폐증,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증세들이 거의 다가 그런 세균들 영향을 미친다.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라서 이제 입이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마르면 새벽에 추니까 우리 폐가 차가워져요. 폐가 차가워지면은 심장에서 산소를 묻히러 폐로 혈액을 보내는데 그 혈액이 식어서 내려와요. 식어서 내려오면 식은 것만큼 혈관이 들어가죠. 혈관이 좁아지면은 심장이 짜기가 힘들어져요. 심장이 박출이 힘들어지니까 일단 그 원인을 제공한 폐한테다 넣었다는 줄 알았어요. 그 폐가 미안하니까 이 물때를 진동시키면서 공기를 제어봅니다. 이 진동하는 소리를 우리는 코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만족이 안 되면 심장이 계속 폐한테 마다하니까 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방법이 없다. 그럼 마지막 방법을 하셨을 때 해가지고는 안에 들어온 공기를 데우기 위해서 밖에서 숨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숨이 안 들어오니까 자다가 옆 사람 그 사람 죽은 것처럼 흔들어 보기도 하잖아요. 바로 무호흡증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호흡증까지 왔다 그러면 그 정도는 뭐냐? 심장하고 폐하고 싸우는 기간이 길어져서 심장이 자기 짜내는 시간 말고 폐한테 받아하는 시간 동안 자기 짜지를 못해. 그래서 박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맥의 원인이 간단히 그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는 부정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된다 그러는데 바로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면은 코로 숨을 쉬기만 하면은 부정맥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심장하고 폐하고 계속 싸우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은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부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원료가 얼마 안 돼. 근데 밤새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콩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부신이 다 끌어다 써요, 밤새. 그 콩팥은 낮에 활동할 때 에너지를 보내줄 때가 문득 서서 걷는 것을 콩팥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뚝 서려면 맨 먼저 뭐 해야 돼? 수평을 잡아야 되잖아요. 수평을 잡는 기관이 귀 속에 있어서 귀 속으로 에너지 보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 보내.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귀 속을 가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픈 건 참아도요. 가려운 건 참고 못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귀 속을 쉬어야 돼. 물리력이 들어갔으니까 에너지가 몰려가는 거죠. 귀 속. 그리고 쓰려면 커서 활동하려면 허리하고 엉치가 이제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 그리 보내야 되는데 불빠져서 없으니까 못 줘요. 그러니까 에너지 구하기 위해서 빡빡하고 무겁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이제 몰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쓰는 걸 넣어주면 무릎하고 발바닥으로 에너지 보내는데 그래서 무릎이 시큰시큰해요. 에너지 구해는 발바닥이 확 나타나고 아프고 이런 모든 증세들이 에너지를 구하자 하는 하나의 신호예요. 그 질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장으로 이제 그 참기름이 들어가요. 소음을 쓴다고 해서 폐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소음이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위장이 들어가서 위장의 온도가 1도가 내려갔다. 그러면 췌장이나 담즙에서 나오는 그 효소로 입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4시간 동안에 진죽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4시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도가 잡아졌기 때문에 그 균이 절반뿐이 못해. 그러니까 반죽뿐이 몸에 들어요. 그럼 이게 반죽이 된 거를 소장으로 보내면 소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치받지. 그러니까 위장 입장에서 이제 산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 위가 가산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소화가 덜 되는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요. 그럼 소장에서는 우리를 돕는 미생물이 뭐 상당히 많이 살아요. 10대 3, 6대 4 이론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를 돕는 미생물은 100% 진죽이 돼서 내려왔을 때는 걔들이 분해가지고 전신을 보낸 끝인데 이 반죽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은 얘들이 분해다 남겨. 이 남긴 거를 나쁜 미생물들이 이제 붙는데 나쁜 미생물들은 분해가 아니라 부패를 시켜요. 그럼 부패를 시킨다면 뱃속에서 이제 꾸럭꾸럭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가스가 발생을 하면 암구가 독해지기도 하지만요. 일단은 정맥혈이 독해져요. 원래 한 번 쓴 정맥혈은 이 소장에서 쓴 정맥혈은 간 문맥을 통해서 간 집어넣어서 거기서 정화해서 썼는데 이 피가 독해진 게 들으면 간에서 다른 일도 못하겠다 라는 걸 당국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혈관에다가 혈관을 만들어서 이제 이어붙여가지고 피를 쏟아붓는데 혈액은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지만 가스는 가벼워가지고 이게 위장으로 역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을 내려보내고 나면은 위장은 2시간 동안 쭈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럼 밥이 들어와서부터 쭈그러져 끝나기까지 6시간이거든요. 그럼 6시간쯤 됐을 때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가 가꾸로 위장으로 역류하기 때문에 붕붕하게 일어나요. 그 붕붕하게 일어나면 밥이 있나? 근데 그득하고 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득하고 밥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뼈가 그득하고 밥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건 뭐냐면 뭔가 가스가 그 팽창하니까는 실제로 음식물이 들어있는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다 옆으로 늘어날 데 없으면 식도 쪽으로 압박해야죠. 식도가 열리는데 식도가 삐끔이 열리면 트림을 하면서 가스가 나가요. 그때 거기 산이 많다고 그랬죠. 그 산을 함께 끌고 올라가. 이게 역류성 식도염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막고 푸르 숨을 쉬면 가요. 몇 달이면 자연히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설명이 뭐냐면요. 우리 몸의 관문은 이 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도 이제 통과할 때 뭐 검색대가 있잖아요. 사람 몸의 검색대는 편도선이라는 이 목에 붙어 있는 검색대. 그 검색대에는 대시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세포든 어떠한 그냥 꽃가루, 먼지, 세균 모든 세포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시세포라고 붙였는데
이쪽가 조지면 그 대세포가 밥을 안 먹어요. 식욕은 딱 이쪽. 그 밥을 안 먹고 들어오는 걸 앉아서 먹으니까 세균이 이렇게 보니까는 백혈구 속에는 영양분도 있고 산소도 있고 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쓱 들어가서 한눈에 가서 먹고 나와서 앉아보니까 그냥 야 괜찮다 해가지고 모두 들어가서 이제 영양분하고 산소를 빼서 그러니까 영양분 산소를 뺏긴 백혈구가 이제 힘이 빠졌을 때 전부 세균이 거기 올라타요. 올라타서 백혈구 보고 넘자. 그 검문소를 세균이 넘는 게 아니라 백혈구가 운송수단이 돼가지고 남겨주는 거예요. 세균이. 그래서 일단 그게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줄 때. 편도선을 넘으면 누굴 만나면 갑상선을 바로 만나는데 갑상선은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리고 내리고 주관해요. 그런데 잠이 깨가지고 낮이 새도 잠이 깨가지고 갑상선이 활동을 시작하면은 체온 1도 올리는 건 식은 중목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대식세포가 체온이 1도 올라갔다. 그럼 다시 소화액을 쫙 쏟아나가지고 대식세포 속에 타고 있는 모든 세균 잡균들이 그냥 다 녹아서 밀려버려요. 그렇게 안 되려고 넘자마자 편도선을 넘자마자 내려서 갑상선을 공격을 해요. 이 갑상선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킨 것을 하시모도 갑상선 염증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럼 갑상선 그게 낮좀 기능을 떨어뜨려놓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체온을 올려도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체온이 올리지 않으면 세균들이 많고 우리 몸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사가 늦어지니까 쓰레기가 정상적인 대사일 때는 빠져나가는 것이 못 빠져나가고 남은 쓰레기가 있어요. 이 남은 쓰레기는 어딘가에 차가운 데 가서 이제 쌓여요. 그럼 우리 몸에 제일 차가운 데가 어디냐? 궁둥이가 제일 차가워요. 그래서 궁둥이가 커져.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또 차가워요. 그 넓적다리가 두꺼워져. 그 다음에는 아랫배가 차가워요. 그 아랫배가 두꺼워요. 근데 비만의 원인이 그거고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건데 그 비만을 글쎄 굶어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 넌센스를 듣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옷을 벗어 던지죠. 겨울이 되면 자꾸 끼웠죠. 그 원리대로 갑상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만이 될 수도 없고 비만이 된 사람이 비만에서 해방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이제 그 호흡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항문의 질환, 치질에서 치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발끝에 있는 무좀, 이것까지도 모든 게 산소 부족에서 오는 거고, 혈액이 거기까지 제대로 안 가서 오는 거기 때문에 몸이 식어가지고 모든 게 입에서 일단 시작이 된다. 입을 매일 제대로만 닫고 자면은 최소한도로 하느님이나 하늘에서 준 우리 선조들은 고종명이라고 그랬어요. 고종명. 왜냐하면 선조들은 오복이라는 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수요, 오래 사는 거죠. 둘째가 부요, 재산을 좀 모으는 거죠. 셋째가 건강이에요. 넷째가 이제 건강이 있고 돈도 있고 오래 살 수 있으면은 뭔가 존경을 받아야지 손가락질 나면 안 되는데, 그럼 예, 존경을 받아요. 다섯 번째가 고종명이에요. 고자가 아버지 고자, 우리 제사 지낼 때 현고 고자 고자예요. 그 조상 고자죠. 종, 끝종자. 조상이 끝냈다, 뭐를? 목숨명. 조상이 목숨을 거기서 끝내준 고종, 마지막 목숨. 그래서 선조들은 자기가 선조로 맡은 그 받고 나온 목숨을 끝내고 그 다음에 죽음을 기다려라. 그래서 자식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세임을 내놓을 때 보면 선조들은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살림을 내놔요. 앞에 작은 도랑이 있어가지고 도랑 근처에다가 오동나무를 하나 이제 심어줍니다. 그 오동나무가 뭐냐, 오동나무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하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 들어갈 관을 키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음력으로 윤달된 그 윤달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집안꾼들이 모여가지고 배로 이제 그 산을 죽을 때 입고 갈 수 있는 옷을 수입을 그래가지고 미리 줘가지고 장롱수에 깊이 넣어놓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뭐 요즘은 그런 준비는 안 하죠.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이제 질문을 받겠어요.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젊어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손이나 다리가 예. 이렇게 그 옛날 말로는 다 수전증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전증이 생기는 원인하고 그거를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차가워지면은 자연히 혈관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관이 2분의 1 좁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몇 분의 1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2분의 1이 줄어들면 피가 절반이 가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 4의 자수분의 1을 가요. 그러니까 16분의 1. 정상의 피가 정상인 경우에서 혈관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럼 만단세포에 가는 피는 16분의 1이 못 가요. 그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오질 않고 그 물질이 빨리 와야 되면 우선 자극을 좀 흔들어요. 흔드는 그 자체가 절이 뭐 여러 가지 자체가 그 물질을 부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 혈압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계량을 해가지고 그걸 계량해가지고 압력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한번 쫙 짰을 때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나갔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혈압약 180이다 그게. 근데 혈압약을 먹고 140을 만들었다. 그럼 40만큼은 피가 못 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발끝까지 가야 되는 피가 발터 앞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좀이 생기는 원인이 그거예요. 피가 안 가서 관리가 안 돼. 그렇지.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수전증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도 체온을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체온을 올려야 된다. 예, 체온을 제 치료법이 뇌를 포함해서 전신 오장육부의 온도를 5도 올리는데 일단은 10분 동안을 우리 몸속으로 42도 이상이 쑥뜸 연기가 파고 들어오면은 10분. 1분에 우리 몸은 혈액이 한 바퀴 돌아요. 1분. 그러니까 10번을 돌면은 말단까지 일단 피가 나요. 그리고 30번을 돌면은 오장육부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쪽에는 지금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임 증세고 뭐고 무조건 기혈이 안 가기 때문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현대 과학에 익숙했기 때문에 혈액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근육이 경직이 돼서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밀도가 내려가면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효소의 기능이 절반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효소라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들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불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45도가 넘으면 42도가 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건 내일강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태어나가지고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막 피를 왜 확장시키냐면 뜨거운 열기가 몸속을 파고드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분산시키지 않으면 지금 위험해지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막 돌리는데 안 돌아. 뭐 걸려.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 다음에 뭐 피도, 혈전 같은 거예요. 그게 걸리니까 그걸 싹 녹인단 말이에요. 그게 녹아지면 적혈구는 원래 적혈구가 이만큼 있다면 5개 정도는 혼자 있고
5개 정도는 몇 개씩 뭉쳐 있어요. 이게 뭉쳐 있는 건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왜냐면 모세혈관을 들어가려면 혼자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게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모세혈관에 들어가서 영양 공급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대로 못 먹던 모든 세포들이 밥을 잘 먹고 나니까 생명체는 먹으면 졸리게 되죠. 식곤증이 자는 게. 왜냐하면 잘 때 아니면은, 아주 푹 잘 때 아니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나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것들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아주 확실하게 일으킬 수 있고, 그 신진대사를 아주 확실하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단백질을 수리하고 복구하고 제출시키고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생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일단 대사가 잘 되니까 모든 게 다 제대로 되게 됩니다. 속이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속이 냉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는데 속이 열이 많은 사람도 그 침등을 많이 단계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그 속을 속에 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일단 감염입니다. 감염. 세균성 감염이든지 곰팡이 감염이든지 바이러스 감염이든지 감염이 됐을 때 열이 그 감염된 병원균을 잡으려면 우리 몸은 열을 올려야 잡는 걸 알아요. 열을 올려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열을 올려야 NK 세포라든지 T세포라든지 B세포라든지 뭐 인터루킨 뭐 그런 인터페론 같은 그런 면역 물질들이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아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세균성이나 이런 그 세균 감염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오장육부는 차입니다. 내부가 차면 내부에 작은 충격에도 내부가 손상을 입을까봐 그래서 외부에다가 허혈을 띄워놔요. 허혈. 그 전부 다 외부가 찬 사람들은 내부가 아주 굉장히 외부가 뜨거운 사람 내부가 아주 찬 사람. 내부가 차지 않으면 외부 뜨겁게 안 해놔요. 악수를 할 때 손이 뜨거운 사람, 폐가 무지하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폐가 차갑기 때문에 폐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달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악수할 때 끈적한 사람, 그 사람 폐가 드라이 돼 있다. 그 이뻐지고 난다는 얘기죠. 폐가 드라이 돼 있으니까 폐를 촉촉하게 해달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폐가 만약에 물이 필요하다. 그럼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 그 물이 필요하면 다른 장기는 절대 폐한테 물을 안 줘요. 폐한테 물을 주는 장기는 대장 하나예요. 그렇다고 대장이 무슨 새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변이 지나갈 때 물을 뽑아가지고 폐로 보내야 돼. 그래서 폐에 문제가 생기면 대장에 변비가 오게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예. 네, 오늘 너무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굉장히 정리가 안 된 그런 이론들을 박사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라이선스는 좀 딴지 오래됐지만 사실 제가 확신이 좀 없었어요. 한의할 때. 그래서 제가 좀 하다가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확신이 없으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드려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왔어요. 시간 채우려고 왔는데 딱 들어보니까 제가 궁금하고 이렇게 약간 좀 의문스러웠던 모든 거를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양방하고 섞어서. 그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제가 뭐 이런 그 정리해 놓으신 거는 이 책을 통해서 다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거를 이제 뭐 클래스가 있으면 참 좋겠고요. 다른 이 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네.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 중에 말이 되게 많으신 분이 있잖아요. 네. 말이 많은데 이렇게 말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말이 많아도 이렇게 속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말이 많은 분이랑 말이 멈출 수가 없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 분들이 대부분 심장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심장이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저 혼자 생각해요. 제가 잘못 관찰한 걸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말을 이렇게 막 자기가 조절이 안 되면서 그 말을 많이 해도 속도만 이렇게 맞으면 듣는 사람이 편하게 조절하는 그 정도로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일단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막
우리가 듣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속도가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심장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예요. 그 사람은 네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꼭 시소처럼 생겨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부교감신경은 내려가고 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교감신경이 안정돼요. 그래서 낮에는 교감신경이, 밤에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중에 내부적인 우리 장기끼리 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는 원인은 장기에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이거 왜냐면 이렇게 막 저도 뭐 잘한다는 분한테도 좀 가서 침도 맞아보고 왜냐면 제가 확신이 있어야지 환자를 대하니까요. 그래 해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주는 지식들은 너무나 이렇게 쪼가리예요. 그래서 그때 들으면 이게 뭔가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잠깐 테크닉은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저한테 확신을 준 분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많이 놀랬고 제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통합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몸을 전체를 하나 가지고 보고 하나 가지고 점재두고 치료해야지 쪼각쪼각 나는 게 지식이 연결이 안 돼. 기술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원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원리를 설명하면 끝나는 거야. 감사해요. 네, 저희 친구의 남편이 네. 한 달 전에 폐암 4기 진단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3주 지금 치료를 하는데 그게 4기는 제가 친구를 통해 듣기를 몸에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기 진단이 나왔는데 그분은 마라톤도 하고 아무 거를 증세가 없었는데 근데 전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뜸으로 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복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가 좀 이렇게 한 번 복제할 때마다 닳게 만들면 암도 간다니까 나안 달아. 그래서 문제인데 그동안에 내가 이제 뜸을 해보니까 제일 잘 듣는 뜸이 폐암이에요. 왜냐? 폐는 우리가 숨을 쉬니까 수경기가 폐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그 폐 깊이까지 들어가면 폐에는 암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거기서 나이를 시켜요. 그 연기에 의해서 미생물이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연기에 의해서 암세포가 막을 통과시켜가지고 암세포가 공격을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 중에서 제일 쉬운 암이 폐암이에요. 현대의학에서는 암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암이 폐암이고, 하지만 실제로 뜸을 쉬어다도 암처럼 빨리, 폐암처럼 빨리 납니다. 한번 모시고 오세요. 일단은 아주 노인들의 암은 젊은 사람 암하고 같지 않아가지고 분열이 늦어. 그래서 그 암으로 안 죽어. 다른 걸로 먼저 죽어.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절대 암으로 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일단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거기다 목표를 두고 치료하면은 누가 봐도 암 환자라고 안 그래요. 오래 살다 보면 없어지고 2년, 3년, 만 5년 잡아야 암은 큰대로 없어질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전이 됐는데도 그래요? 전이 됐더라도 그게 다 폐암이에요. 5년 전에 뭐 위암을 수술했는데 그 다음에 뭐 10년 후에 골수나 어디서 암이 또 나왔다. 그래서 그걸 조직검사해 보면 옛날에 그런 위암이.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건 5mm까지 컸을 때에 그 암세포가 먹고 있는 그 세포들이 먹던 핏줄로는 더 이상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분열되는 대로 다 버려요, 암세포가. 이제 버리면 이제 임판부에 몇 개 죽죠, 이제. 그래서 자꾸 버리다 보니까 아까워. 아까우니까 이제 혈관 만드는 법을 배워요, 암세포가. 혈관을 만들어다가 큰 혈관에 붙여서 피를 이제 공급받는 거죠. 그때는 이제 배출이 아니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옆장기를 먹는 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먼저 버린 5mm 때 버린 놈들 걔들이 어딘가에 이제 가서 생체처럼 웃고 있지만은
원래 이 원버스에서 못 크게 통제를 해요. 사람 몸에 생긴 혹은 첫 번째 생긴 눈이 마지막에 생긴 혹은 명령 아주 대단한 주관하고. 혹이라는 게 뭐? 혹이 아니죠. 혹 이렇게 몸에 증세가 있어요? 아,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 몸에 이제 여기 저 사막이라는 곳 있잖아요. 네. 맨 먼저 생긴 것만 잡으면 끝이고 사막이도. 그 다음에 그 양쪽으로 대칭으로 생기는 백락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맨 먼저 생긴 것만 알으면 그건 잡을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정성을 아, 들이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병원을 가게 됐냐면 여기에 한 요만큼 정도의 이렇게 만들면 물렁물렁한 게 있어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암의 증세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폐에서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암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림파선으로 전이라는 거. 이걸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림파라는 게 우리 몸의 청소부인데 청소부가 이제 그 암세포 찌꺼기 뭐 때 같은 거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갖다 이제 여기 사탕이든지 여기 갖다 이제 감옥수가 여기 있다는 거네. 감옥수에다 가두는 건데 림파암이라고 그러는 건 감옥수가 탈출된 거예요. 감옥수가. 근데 폐암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림파 쪽으로 가고 올라온 거예요? 한번 모셔보셔가지고 어디까지 뜸을 좋냐면요. 일단 여기서 뜸을 통증 없고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은 뜸을 떠서 42도쯤은 엔돌핀이 팡팡 쏟아져요.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 통증 싹 시작하고 그 다음에 뜸을 뜨다가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잖아요. 아주 행복하게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왕뜸의 제 장점은 살리는 데도 있지만은 아주 행복하게 죽게 하는데. 네. 다른 질문 원장님, 예. 원장님. 네. 저 가까이 계시길래 저 손가락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거 쓸데 있는 분인데. 그런 걸 왜요? 안 아파요. 좋아요. 안 아파요? 지금 아파요? 가려워요? 난 아파. 아픈데 있잖아. 스프레이법. 아니, 네, 누구? 네. 제가요 네. 부정맥이 있고요, 알죠. 전립선이 있고 손발이 차요. 말단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저거 들어요? 혈압약. 혈압약 안 먹습니다. 그래도 귀도 좀 어둡고. 나이가 들으면 세포가 만약에 속에 청각신경세포가 10개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개가 태어나야 되는데 9개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한 건 굉장히 있어요. 42도쯤 이렇게 올려가지고 체온이 42도쯤 올라가지고 극한산에 처음에는 그런 걸 수리해가지고 애초에 DNA에 있는 대로 고생시킬 수 있는 시. 아이고 오늘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9시에 또 뵙죠. 예, 감사합니다. 네.